안녕하세요. 김보윤입니다. NX 8.5 모델링 2부 9번째 강의에서는 에디트 서피스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디자이너들이 곡면 디자인을 하면서 곡면을 쉽게 편집할 수 있는 쉐이프 스튜디오 기능들입니다. 하지만 모델링 환경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곡면을 편집하는 툴에서는 파워풀하기 때문에 이번 강좌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NX를 띄워서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NX 환경 중에서 모델링 환경에서 사용하는 툴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이 모델링 환경은 스타트에서 올 어플리케이션에 가시면 NX의 여러 환경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많은 환경들 중에서 모델링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는 에디트 서피스는 쉐이프 스튜디오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기능들입니다. 이 환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 스튜디오 환경으로 바뀌었고요. 이 환경에서는 모델링에서 학습한 이런 커브 기능들도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익스트루드나 이런 블렌드 주는 기능들도 눈에 보이고 그 외에 아직 학습하지 않은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능들이 쉐이프 스튜디오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용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쉐이프 스튜디오랑 모델링이랑 딱 구분을 지어서 기능을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델링 환경에서도 쉐이프 스튜디오 툴바를 활성화만 하시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디터 안에 서피스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편집을 하는 기능들이 존재를 하고요. 툴바로 활성화를 시키겠다라고 하시면 회색 바탕에서 팝업을 띄우신 후에 에디트 서피스라는 이 항목을 체크를 켜주시면은 툴바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 안에 있는 기능들이 곡면을 편집하는 툴이고 모델링 환경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강좌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에디트 서피스 첫 번째 강좌에서는 엑스폼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요, 폴의 위치를 동적으로 조작을 해서 서피스 또는 스플라인 곡선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런 평면이 곡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평면에서 UV 값을 조절을 해서 폴을 생성을 하신 후에 이 폴을 가지고 동적으로 이동을 해서요. 원하는 곡면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폴을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폴이 가지고 있는 이 로우를 선택을 해서 곡면을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폴리건 타입으로 수정을 하시면서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곡면을 만들어 가시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시 NX를 띄워서 엑스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기능이 엑스폼 기능이고요. 기능을 학습하기 전에 엑스폼으로 여러 가지 면을 편집을 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평면의 사각형 면이었습니다. 이런 면을 엑스폼이라는 기능을 가지고요.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면을 그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배운 뭐 스루 커브 메쉬나 스루 커브나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그리려면 이 곡면을 생성하기 위한 단면을 무조건 그려야 되잖아요. 하지만 엑스폼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단면을 그리지 않고 바로 3D 상에서 곡면을 편집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제를 열어서요. 다양한 면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x-폼이라는 파일을 오픈을 하시고요. 엑스폼 기능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리셋 버튼을 눌러주신 후에 첫 번째 단계에서는 편집할 면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은 UV 방향으로 폴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값들은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디그리의 UV에 의해서 숫자를 낮춰주면은 폴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요.
이렇게 줄어든 상태에서 OK를 하시게 되면은 이 곡면이 가지고 있는 UV 값을 바꾸는 기능도 됩니다. X폼을 적용하기 전에는 UV 값이 5였는데 X폼을 적용을 하면서 UV 값이 3, 3으로 바뀌는 곡면이 된다라는 거죠. OK를 하셔서 X폼의 피처를 하나 생성을 해둔 상태에서 편집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X폼 기능을 새로 실행을 하신 후에 다시 조금 전에 그 면을 입력을 받습니다. 이동할 폴과 로우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니플레이터에 보시면 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N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폴 셀렉션 단계에서 이 단계가 활성화가 되면은 이동할 폴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하얀색 구가 폴이고요. 이 폴을 선택을 하시면 싱글로 선택이 되고 이동을 해서 하나 더 선택을 해보면 기존에 선택이 된 거는 해제가 되면서 하나씩만 선택이 되는데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멀티 셀렉션이 가능하고요. 또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멀티로 폴이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을 누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잘못 선택이 됐을 경우에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선택을 하면 해제가 됩니다. 다 해제를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로우를 선택을 하실 건데요. 이 로우는 회색으로 보이는 이 선들을 로우라고 하고요. 폴리라인으로 써져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로우와 함께 이 로우에 포함되어 있는 폴이 다 같이 선택이 되고요. 이동을 해서 클릭을 하면은 하나씩만 선택이 되면서 컨트롤을 선택을 하신 채로 클릭을 하시면 동시에 선택이 됩니다.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하고 이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메소드에 보시면 Move라고 있고요. WCS 방법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Z축으로 이동을 하겠다라고 ZC를 클릭을 하신 후에 폴을 하나 선택을 하셔서 이제 클릭을 한 채로 이동을 해보시면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Shift를 누르고 하나를 해제를 한 상태에서 한 번 더 남아있는 로우만 다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 올려주셔도 되고요. 다시 내리면은 아크 형상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형상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해제를 하고요. 이번에는 제일 처음에 있는 로우를 선택을 해서 또 내려주시고 해제 두 번째 있는 로우를 선택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Z축으로만 로우를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한 X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스플라인에서 우리가 폴 방식으로 그리는 거와 참 유사한 것 같아요. 편집을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S라인의 스플라인을 그릴 때 폴 방식이 있고 스루 포인트 방식이 있는데 폴 방식으로 그리면은 하나, 둘, 셋, 네 개를 클릭하면 이렇게 폴에 걸쳐지는 S라인이 그려지는데요. 이 X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커브에 보시면요. 스튜디오 스플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실행을 해서 스루 포인트가 있고요. 바이폴이라고 있는데 이 방식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폴로 놔두시고 하나, 둘, 셋, 네 개를 했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는 이 디그리가 3차여야 돼요. 이렇게 폴에 걸쳐지면서 부드러운 곡선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생성하는 방법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X폼을 다시 실행을 해서 이 면에다 놓고요. UV 값이 5죠. 5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로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폴에 의해서 무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탑뷰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요. 이만큼만 쭉 드래그를 해서 멀티로 선택을 하신 후에 Z 방향으로 그대로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올려볼게요. 올리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이동이 되냐면 내가 선택한 폴만 이동이 되고요. 선택하지 않은 폴들은 자기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곡면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곡면이 됩니다.
여기에서 Shift를 누르고 이 부분을 해제를 하고요. 나머지 두 줄에 있는 폴만 다시 더 이동을 하고 또다시 해제를 하신 후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나머지 여기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점점 올라가는 이런 곡면으로 바뀌게 되겠죠? Shift를 눌러서 다시 해제한 다음에 다시 컨트롤, 다시 멀티를 선택해서 다시 이렇게 올려주실 수도 있고요. 원하는 면을 생성을 하는데 이번에는 로우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폴로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틀들은 고정이 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영역만큼만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엑스폼을 실행을 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가고요. 이번에는 이 안쪽에 있는 폴드를 쭉 멀티로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멀티를 드래그를 해서 Z 방향으로 그대로 내려줍니다. 내려주고요. 다시 한번 Shift를 눌러서 이번에는 이 안쪽에 있는 것만 다시 해제를 해서 나머지 4개만 남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OK를 해보면 이렇게 하나 움푹 패인 이런 곡면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폴을 조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곡면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엑스폼을 실행을 해서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면을 선택을 하시고요. 무브에서 WCS를 가장 많이 쓰는데 어드밴스 메소드에 보시면 어드밴스드 오프로 되어 있습니다. 오프로 되어 있을 때랑 프로포티셔널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폴트로는 오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프는 어떤 거냐면 선택을 해서 Z축으로 이동을 하면 내가 선택한 이 폴만 움직이고 나머지 폴은 제자리에 있으면서 곡면을 유지하면서 만들어주는 방식이고요. 프로포티셔널은 다시 선택을 해서 볼게요. 마지막에 있는 이 폴을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면은 폴이 이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게 되는 방법이 이 방법이 돼요. 그래서 디폴트로 놔두고 쓰시다가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나를 선택해서 움직이는데 전반적인 주변의 형상들을 다 컨트롤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타입으로 놔두시고 클릭을 하셔서 이동을 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번에는 엑스폼 기능 안에서 로테이트랑 스케일 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엑스폼할 면을 선택을 하시고요. 로테이트에서 내 사각형의 내 모서리를 컨트롤을 누른 채로 선택을 해서 4개만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 XY 플랜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XY 플랜을 선택하고 이동을 하면 이렇게 그 평면에서만 이 폴만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형상이 바람개비 형상으로 바뀌고요. 어플라이 다시 한번 더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스케일을 한번 해볼게요. 스케일을 두고 다시 한번 이 4개의 구를 선택을 하신 후에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만 유니폼으로 스케일이 커지게 되겠죠? 사각형의 면이 이렇게도 바뀐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면을 다시 선택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스케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단면의 사각형을 바꾸고 싶을 때 스케일을 쓰면 편리합니다. 이 4개의 로우를 다 선택을 하신 후에 WCS에다 놓고요. X축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줄어들죠? 이 2개의 로우는 다시 해제를 하고요. 이 2개만 안으로 더 들어오게끔 하시고 이번에는 제일 윗줄에 있는 폴 2개를 멀티로 선택을 하신 후에 YC축을 기준으로 WCS의 YC축을 기준으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아크형이 되면서 곡면이 편집이 됩니다.
이번에는 실린더 형상에서도 한번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병 디자인을 하신다고 했을 때 일자형의 실린더를 생성을 해두신 후에 X폼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유용합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UV 값이 3, 1인데요. V의 값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컨트롤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니까 4만큼 올리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멀티로 선택을 하셔서 스케일에다 놓고 ZC를 눌러서 XY 평면을 기준으로 스케일을 줄여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아치형이 되면서 바뀌고요. 위에 부분 없애주고 해제하고 중간 부분만 더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은 이런 병으로 바뀌고, 좀 더 디자인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제일 아래에 있는 걸 선택해서 좀 더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자, 나는 이 윗부분을 더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선택을 해서 무브로 가신 후에 Z 방향으로 쭉 길게 빼신 다음에 다시 스케일로 가셔서 XY 평면에다 놓고 디자인을 바꿔주시는 거죠. 키울 부분을 이렇게 또 더 키워주시고 OK를 해서 보면은 실린더 형상에서 이런 병 모양으로도 다양한 형상으로도 바꾸시기 좋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X폼에서 로테이트를 가지고 이런 Z축으로 서 있는 면을 회전을 한번 해볼게요. U 방향으로 두 개를 더 추가를 해서 3차로 만드신 후에 로테이트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멀티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회전을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Z축에 의해서 이 축을 가지고 구를 잡고 이동을 하면은 Z축에 의해서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요. 탑으로 바라보신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각도만큼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돌리고 나서 OK를 해서 보면은 트위스트 형상으로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의 단면일 때 X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원은요, X폼을 딱 찍어보면 아시겠지만 원으로 폴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사각형의 UV 값으로 그려집니다. 자,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서클로 원을 그리신 후에 바운디드 플랜으로 면을 만들면은 UV 값으로 원이 만들어지는데 처음에는 사각형의 원으로 만들었다가 트림이 된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X폼에서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컨트롤 하기가 원일 경우에는 좀 힘들게 되죠. 못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 부분을 올리겠다라고 하면은 선택을 해서 Z 방향으로 무브를 해주면 이렇게 가능은 합니다. 근데 사각형이기 때문에 컨트롤이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만드는 방법을 좀 달리 하시면 X폼에서 UV 값이 이렇게도 나온다라는 거죠. 어떻게 만든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V 방향으로 숫자를 하나 줄여보겠습니다. 2개만큼 줄여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딱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을 Z 방향으로 올려볼게요. 다시 프론트에다 놓고 이렇게 쭉 올리면은 신기하게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일 안쪽에서 폴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고정이 되면서 이렇게 움직이죠. OK를 한번 하고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원했던 형상이 이런 게 아니라 이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아치형이 되는 걸 원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얘를 지우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선택을 하셔서 V 쪽을 숫자 2로 바꾸신 후에 이 로는 선택을 해준 상태에서 안쪽에 보면은 폴이 하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폴이 하나가 아닙니다. 여기서 다 모이는 만큼 폴이 있기 때문에 클릭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이 폴리라인과 이 폴리라인의 사이에서 클릭을 하셔서 폴리라인 선택이 되지 않게끔 해두신 상태에서 쭉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22개의 폴이 선택이 되고요. 컨트롤을 하신 상태에서 이 로우를 선택을 하시면 같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폴을 잡고 Z 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아치형의 곡면이 원을 이루면서 면이 편집이 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던 폴 구조와 오른쪽에 있던 폴 구조는 상당히 다른데요. 왼쪽은 바운디드 플랜으로 만든 거고요. 오른쪽은 룰드라는 기능을 가지고, 두 번째는 룰드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든 거냐면 스루 커브스 기능으로도 룰드가 되죠. 리셋을 눌러서 커브를 선택을 하시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 포인트를 입력을 받아서 면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 폴의 구조가 방사형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X폼을 사용을 하시는 게 원을 컨트롤하기에는 훨씬 편리한 폴 구조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X폼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타입으로 바꿔보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